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든 헌재가 오늘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고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정하면서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탄핵 주심 재판관은 현재 있는 6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열기에 앞서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 2명을 결정했습니다. 1.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JTBC 취재 결과 수명 재판관 중 한 명인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정 재판관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회생법원장과 대전 고등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이 있기 바로 전날입니다. 주심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을 놓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수명 재판관은 해당 심판의 준비 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맡게 되는데 윤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각각 지명한 두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된 겁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가보죠. 자, 강희연 기자,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이 본격적인 탄핵 심판 대비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고 한남동 관저에도 변호인단이 오가면서 논의를 시작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도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윤 대통령 주변을 취재해보면요.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확고한 걸로 전해집니다.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각오란 겁니다. 또 내년 상반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급심 선고를 고려해서 이 법정 다툼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야 헌재 결과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걸로 보입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방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계엄 선포가 직권남용이나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 치열한 법리 다툼에 들어간다면 심판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거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고 나와서 헌재 심판을 절차적으로 지연시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가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보수층에 호소하는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이 상춘제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업무만 하고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대통령의 경호와 의전 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은 일절해선 안 됩니다. 이 변호인 수임료도 윤 대통령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요. 오늘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에 왔을 때도 대통령 비서실이 수령을 거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과 연락하며 조력을 이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지난 박근혜 청와대에서 탄핵 심판 당시 근무했던 이 비서관급, 행정관급 직원들이 다수 있는데요. 이들이 과거 탄핵 정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찾아오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요. 이 내용을 단독 취재한 여도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누가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될지 관심이 컸습니다. 근데 이 주심 재판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탄핵 심판에 필요한 안건과 쟁점 그리고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이 재판관 회의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하지만 그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물론 탄핵 여부는 재판관들 각각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서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만 주심 재판관은 그 과정에 이르는 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정영식 재판관으로 취재가 됐는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오늘 열린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 이어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했지만요, 이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주심 재판관 지정을 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재는 강일원 당시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 이런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헌재는 이번 경우에는 이 내규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개를 할 예외적인 상황인 걸 찾지 못했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헌재에 있는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1차 탄핵안 표결 직전에 진실화해 위원장 임명할 때 그게 이제 이 정영식 재판관의 친척이다 이러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정영식 재판관 본인이 스스로 고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 내일 현안 질의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인데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직접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이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정 재판관을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면 수명 재판관, 그러니까 본격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증거와 쟁점을 정리할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 정 재판관이 보수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데요. 네.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고 또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6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쯤 진행해서 이 신속하게 9인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